않았나요? 안 나온 것은 그리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가가지고 지금 복사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고 오세요. 한꺼번에 복사를 한꺼번에 하게요. 자주 복사. 몇 사람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주문 안 했어요? 아니 추석에 추석날 준 거 있잖아요. 안 받았어요? 자. 뭐라고 계속 하니까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그거 보세요. 자, 그럼 전세권이죠? 전세권은요, 384군요. 전세권자는 목적 부동산의 사용 수익의 방법에 제한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전세권자는 사용 수익의 방법에 제한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제한을 받죠, 봐봐요. 그러면 지상권하고요, 지역권하고요, 전세권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지상권은 뭐냐면, 지상권은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요, 수목. 다른 거 안 돼요. 건물 기타 건물도 공작물이에요. 알겠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목이요. 그 다음에 지역권은요, 일정한 목적이라고 돼 있어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전세권은 그 용도에 쫓아. 그러니까 뭐냐면, 전세권이 만약에 아파트죠. 아파트의 용도는 뭐예요? 잠자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에 쫓아. 그러니까 목적에 제한을 받아요. 이것을 뭐냐? 이 두 가지를 목적이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요. 목적이 한정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정한 목적이죠. 일정이라는 건 뭐예요? 일정이란 말은 정해진 거 아니죠. 이것저것 다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냐? 목적의 비한정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정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세권은요, 사용수익 방법에 제한을 받죠. 그것을 뭘 한다? 그래서 옆줄을 긋고 용도에 쫓아. 그러니까 건물은 건물의 용도, 그 다음에 상가는요, 상가의 용도,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394는요, 전세권은 전세권은요, 부동산을 설정하죠. 동산에는 전세를 설정할 수 없어요.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토지죠. 그런데요, 부동산은 뭐라고 그래요? 전세권은요, 부동산이죠. 토지와 건물이요. 395,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은 성립하지 않죠. 전세권은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반드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죠. 법정 지상권은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396은요, 장차 전세 목적물에 대한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됐죠?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전세권도 뭐가 된다? 유효하다. 바로 밑에 주로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설정이 되었다. 그런데 나중에요, 그 목적물을 현재 인도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그 사람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뭐하는 것을 아니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바로 나왔죠? 사용 수익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세권의 효력을 뭐 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396번을 짧게 쓰면 어떻게 되냐? 397이 돼요. 397.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는 없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이건 짧게 나온 것이란 말이죠. 다음에 398은요. 전세권이 법정갱신이죠. 그럼 법정동의라며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갱신이 되죠. 이 법정갱신은 어디에 하는다? 건물 전세권, 건물 동의라며하고 399를 보면 법정갱신되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398번에 건물 전세권에 한한다 이렇게 됐죠. 여러분 이때 이 건물이라고 한 것은 뭐냐? 건물 거기다 써 최단 전속기간 1년 보장이죠. 최단 전속기간 1년 보장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00번은요.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죠.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 이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요 봐봐.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여러분 전세권은 뭐예요? 전세권은 일단 등기가 되어 있다고요. 전세권은요. 그러니까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전세권은 무조건 대항력이 있다고요.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그럼 여기요, 이렇게 갑이 있고요, 여기 을이요, 등기가 됐죠. 전세권은 등기가 안 됐으면 전세권이 아니에요. 방금 우리 봤잖아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경우가 있고, 여기요, 전세권이 정한테 바뀐 경우 있단 말이죠. 전세권이 양도가 된 경우가 있고,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가 된 경우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 이 을은 누구한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것인가? 누구한테 청구한다? 등기가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으니까 병에게요. 이 사람은 누구한테 전세금을 반환할 것인가? 누구한테 반환한다?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이 양도됐죠?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됐죠? 그러면 누구한테 전세금을 반환한다? 여기요, 정한테 반환한다. 정한테. 이러면 전세권은 우리가 임차권하고 달라가지고 임대차는 계속적 채권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상호 신뢰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차권을 양도나 전대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차권 해지 청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전세권은 물건이고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전세권을 양도나 전전세를 하려면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단지 어떤 책임을 지면 된다?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어. 그러면 전세권 양수인이 전세권자가 돼. 양수인한테 전세금 반환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수 100번 났잖아요. 그럼 봐봐. 400번. 전세권이 성립한 후, 그러면 전세권이 성립한 후 봐. 대항력 취득이잖아요. 전세권은 왜? 물건이니까.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되죠? 신소유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옆줄 껐어. 종전, 뭐죠? 전세권 종전 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종전 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이렇게 면한다. 그 다음에 401번. 여러분요, 2013년 것은, 2013년 것 여러분요, 내일부터 들으면 돼요. 오늘 저녁에요. 여러분요, 폴더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9월달, 10월달 강의에 들어가죠? 이러면 다 들어가면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러면 2013년 거래 해가지고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 2013년 거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들어보면 돼요. 알겠죠? 문제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문제를 보면, 이제 좀, 여기는 지역권이 별로 없는데, 거기는 지역권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알겠죠? 지금 또 다행스럽게 여기는 또, 저당권, 법정이상권 부분에 아까 있었던 그것이 전부 다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 2013년에는 그건 또 나와 있지 않고, 다른 부분이 좀 이렇게 좀 많이 나왔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연도가 다르니까요. 알겠죠? 자, 401번은요,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 항상 이런 말이 나오죠. 남의 토지에 건물을 어떻게 짓겠어? 그러면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건물이 뭐죠? 건물의 전세권이죠. 건물은 뭐다? 주된 권리죠. 그 다음에 건물을 소유로 목적으로 한 지상권, 임차권은 뭐라고 한다? 종된 권리죠.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지상권, 임차권에만 한다? 미친다. 402. 대지와 건물이 동일해. 인생 끝났네. 대지와 건물이 동일해. 그럼 뭐밖에 없어? 법정 지상권밖에 없잖아요. 대지와 건물이 동일하다. 법정 지상권. 우리가 건물에 전세권이 있죠?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 나중에 대지만 매매. 그럼 나중에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구한테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 누구한테? 건물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 알겠죠? 갑. 어디서 한번 갑이 나왔어. 알겠죠? 갑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갑한테 인정돼. 왜? 전세권자는 을이에요. 알겠죠? 갑이 누구죠? 건물 소유자 다른 말로 전세권 설정자. 알겠죠? 건물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세권자 그러면 난리가. 알겠죠? 자, 403번. 갑 소유에 속한 대지와 건물 중 그 건물의 을이 전세권. 갑 소유에 속한 대지와 건물 중 그 건물의 을이 전세권. 그렇게 돼 있죠? 똑같은 말이죠? 갑 소유에 속한 대지와 건물 중 그랬잖아요. 동일이잖아요. 그럼요, 누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을이다, 갑이다. 갑이 누구다? 전세권 설정자. 여기 갑이 나왔네요. 알겠죠? 이지력이 대단하네요. 아주 미리서 답을 해버렸어요. 알겠죠? 자, 404는요 전세권의 전속기간 중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청권과 몇 번 얘기했죠? 아까 얘기했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할 수 없다. 그다음에요.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청권과 분리할 수 없다. 저당권은요 피담보 채권과 분리할 수 없다. 알겠죠? 그래서 분리 양도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가 없다. 전세권이 전속하는 동안 전세권을 전속시키라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안 된다 이렇게. 이러면 405번 봐봐. 405번은 이런 보지 말고 나중에요. 우리 아까 문제에서 한번 풀었어. 문제에서 405번은요. 지문이 이렇게 길단 말이죠. 아까 그럼 기억 안 나요 이거요? 문제에서 보면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고 1억을 주고 이렇게 갑이 있고 을한테 전세권을 했다. 이 전세권 등기를 했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 을이 한 사람한테 A가 채권자가 있다. 채권자. 그러니까 이 을이요. 이 1억 원의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을이요. 이 전세금을 누구한테요? 병한테 양도하고 전세권도 병한테 뭘 한다 해주고 무슨 등기했다? 부기 등기를 했다. 전세권.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언제요? 3월 1일. 그런데 이 사람은 채권자는 이 전세금, 을이 받을 전세금에다가 4월 1일 날 압류 등기했다. 압류 등기. 누가 더 빠르냐? 했어 안 했어? 했죠. 누가 더 빠르다? 압류 등기가 빠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채권이 봐봐. 을이 갑에 가지고 있는 전세금 1억이라고 하는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잖아요. 양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채권 양도에서 순서는 어떻게 가린다? 순서는 먼저 어떻게 가린다 그랬죠? 확정일자 있는 증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 그게 안 되면 뭐다? 통지나 채권 양도 통지나 승낙 이렇게 한단 말이죠. 확정일자가 뭐냐? 우리가 등기라든가 그다음에 내용 증명이 있죠? 이렇게 된 것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까 우리 모의고사 풀 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압류 등기라는 등기를 했고 이 사람은 그냥 통지만 했어. 그냥 통지만 했어. 그냥 통지만 한 것은 무조건 이것보다 무조건 순서가 안 되죠.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있냐? 그러면 거기에서 2명이다? 그럼 날짜를 정해. 비교를 해. 그런데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한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이 무조건 우선해. 알겠죠? 그 다음에 뭐다? 통지나 승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2월 3월 1일 날 이 병한테 전세금을 양도하고 통지나 승낙을 했다 하더라도 알겠죠? 여기요. 뭐죠? 이 사람이 비록 늦었죠. 4월 1일 늦었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 뭘 했어? 압류 등기했죠. 만약에 이 사람도 등기했다 해봐. 이 사람도 내용 증명했다 해봐. 그러면 3월 1일이 4월 1일보다 더 빠르죠. 그럼 이 사람이 더 우선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내용 증명이나 등기가 했어 안 했어? 전세권만 등기했지. 전세권만. 채권은 등기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요.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는 먼저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갖춘 사람이 우선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럼 거기에 뭐라 나와 있죠? 여기 아무튼 부기 등기를 마쳤다 그게 됐죠? 누가 더 우선하냐?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 D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더 빠르다? 압류한 것이 빠르다. 그래서 이건 너무 길죠? 너무 긴데 아까 우리 문제 보면 3줄 정도로 딱 가볍게. 그래서 내가 말했죠. 그 문제가 제일 작게 나온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문제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나중에 보면 돼. 그래서 오전 반은 받고요. 야간 반은요. 나중에 문제 풀 때 한번 보면 된단 말이죠. 자, 406은요. 406은 여기 나와 있네. 여기. 이게 그거예요. 2014 이게. 406번이. 그러니까 405를 보조하고 405번이 짧게 406으로 나온 거예요. 알겠죠? 똑같은 말인데.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수인은 존속기한이 만료한 후 전세권 양도 계약만 했죠. 전세권요. 그 다음에 부기 등기가 이루어졌죠. 이것만으로 채권의 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더 빠르다? 압류 채권자가 빠르다. 407 건물의 일부란 말이 나오면 딱 2가지. 경매냐 우선 변제냐. 경매는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 뭐는 된다? 우선 변제는 된다. 그래서 그 다음 장 봐봐. 맨 위에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 경매를 못한다? 신청하지 못한다. 그런데 408번에 보면 뭐라 나왔냐? 건물의 일부인데요. 건물 첨부의 매각됨에서 우선 변제죠. 건물 전부를 다음 말로 뭐라 한다?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이 말이죠. 여기는 건물 전부라고 나왔죠. 그런데 뭐라고 한다 이것을?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이 말이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다음에 409번 전세권 설정자는 사용 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죠. 이퀄 필요비라고 하죠. 필요비 유지할 무슨 의무가 있다? 소극적 의무가 있다. 소극적 무슨 말이죠? 필요비를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걸 필요비라고 그래. 사용 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 이걸 필요비라고 그래. 필요비를 누가 부담해? 전세권자가 부담. 전세권자가 부담. 그러니까 설정자는 적극적 의무다, 소극적 의무다, 소극적 의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408번, 409번 옆에다 써. 임대인은 필요비 부담, 임대인은 필요비 부담 이퀄 적극적 의무. 이렇게 임대인은 필요비를 부담하고 적극적 부담. 이렇게 적극적 의무 부담. 알겠죠? 410번은요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이 되죠. 전세권이 소멸할 때 유익비 상환청구는 누구한테 한다?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왜 그러죠? 전세권이 있고 난 다음에 소유자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비용을 왜 정전 소유자한테 하지 않고 왜 새로운 소유자한테 비용을 청구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세권은 뭐가 있으니까. 아까 100만 번 얘기했네. 대항력이 있다고. 전세권은 등기가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대항력이란 건 뭐예요?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을 갑에게 청구하지 않고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을이요? 오케이, 을인. 을한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전세권자는 뭐로 할까요? A로. 알겠죠? 그래서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유익비 상환 청구는 새로운 소유자. 다른 말로 건물 양수인을 상대로. 알겠죠? 왜? 전세권은 뭐가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으니까. 411 전세권자는 통상의 관리에 관한 수선. 통상의 관리에 관한 수선은 뭐라고 얘기해? 필요비를 부담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기간이 끝나죠? 동시행이죠? 그러니까 경매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 그럼 이행지체를 빠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재물을 제공하여 상대방을 뭐에 빠뜨려? 이행지체.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를 뭐에 빠뜨린다?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경매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45번 유치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유치권 되어 있어요? 자, 유치권은요, 여기 좀 유치권이 좀 많이 나와 있네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타인의 물건, 동그라미 물건은요, 동산, 부동산을 포함해서 물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산에도 유치권이 되고 부동산에도 유치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는 뭐가 있죠? 유가증권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이렇게 봐봐요. 우리가 물건은 뭐냐? 물건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거죠. 물건. 근데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은 물건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딱 유치권을 보면 우리가 물건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지만 물건 말고도 다른 것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다? 유가증권도 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생긴 채권에 변적이 있을 때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의 그대로죠? 자, 414.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의 거주 사용, 이걸 뭐라냐? 보존에 필요한 사용. 그래서 거기다가 적법 하나. 사용 이익은 반환. 적법하지만 사용 이익은 반환한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 한번 봐봐. 그럼 우리가 유치권이 있죠. 그럼 유치권하고요, 여기 항변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하고 항변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유치권이나 항변권이 뭐냐?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돼요. 위법성이 조각돼. 그래서 얘기해요. 지금요, 내가 그 건물을 수리하고 나서 그 건물에 직접 들어가서 사용하는 것, 그것을 우리 뭐란다? 그것을 점유하죠. 남의 물건을 점유하면 그래도 그거 적법이다 이 말이죠. 적법. 왜요? 유치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유치권에 의해서 점유하면 적법인데, 사용이익이 있으면 이익은 반환하고, 사용이익이 없으면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 다음에 유치권이나 동시함권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소멸시효는 뭘 한다? 진행한다. 이게 중요하죠.
유치권이랑 동시에 함유권을 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유치권이나 동시행 함유권을 뭘 했다? 행사했다. 그럼 행사하면 어떻게 돼? 상환 무슨 판결이다? 상환 급부 판결이다 이런 말이죠.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면 전부 패속 판결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특히 여러분요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온 게 바로 이거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처럼 지금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직접 주택에 들어가서 거주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보존이다. 사용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은 뭐라 한다? 반환한다. 415. 유치권은 우물추가 없다. 우물추, 우선변제권, 추구표, 물상대위가 없다. 우물추가 없다. 그래서 바로 밑에 물상대위가 인정되냐. 우물, 우선변제권, 바로 밑에 물상대위 할 때 우물추가 없다. 417.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은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다. 왜요? 유치권은 물권이고 항변권은 채권이죠. 병존할 수가 있다. 418. 갑이 병소유 자동차를 을에게 수리시키죠. 갑이 병소유 소유자 자동차를요 을에게 수리시킨다. 갑 동그라미 채무자, 병 동그라미 소유자, 을 동그라미 채권자죠. 을은 채권자이면서 유치권자죠. 알겠죠? 을은 수리비 채권에 대해서 병을 상대로 유치권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병을 상대로 주고, 병을 상대로 변제 청구 X. 변제 청구는 안 돼. 뭐는 되지만 수리비, 아니 유치권은 되지만 변제, 수리비에 대한 변제 청구는 안 돼. 왜요? 채무자가 누구다? 을이다. 누가 지금 수리를 맡겼다? 아니 갑이다. 갑이다. 갑이 을한테 맡겼죠? 갑이 채무자다. 그러니까 갑한테 변제 청구해야죠. 아무리 자동차가 병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병이 수리를 맡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리비를 청구할 수가 없다. 419. 채무자를 직접 점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채무자를 직접 점유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래서 점유를 채무자한테 넘기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요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이전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20.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를 가리지 않지만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일 때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은 유치권의 요건으로서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줄 것이고 점유의 상실 이 말이죠. 421. 건물 신축공사의 하수급인이 다른 하수급인을 통하여 간접 점유하죠. 이런 경우도 당연히 간접 점유 그게 중요하죠. 우리 유치권은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되죠. 그런데 어느 경우는 안 돼? 채무자가 직접 점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는 하수급인. 하수급이 뭐냐면 내가 공사업자죠. 내가 다시 하청을 준 사람을 하수급이라고 해. 그냥 그 사람은 채무자가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간접 점유도 된다. 422. 채권관계 당사자 사이에 그 채권에 관한 유치권 포기 특약. 여러분 유치권을요 배제하기. 포기란 말은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 다음에 423. 아까 한 것 같은데 두 번째 쯤 맨 끝에요.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그 주택에 직접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스스로 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 보존을 위한 사용이죠. 보존을 위한 사용. 그것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적법.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424.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 가로 묶고 채권의 변제 무슨 말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우선 변제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우선 변제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채권의 변제라고 해야지.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절대로 안 돼. 그래서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한다. 이 경매는 무슨 경매라고 한다? 환가를 위한 경매 이렇게. 환가를 위한 경매 이렇게. 정당한 이유, 감정인의 평가, 법원의 청구, 또 하나 써. 채무자에게 통지, 이콜하고 간이 변제 충당 이렇게. 간이 변제 충당.
됐죠? 그 다음에 425.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너무너무 중요해. 사용, 대여, 담보 제공 못하고 위반하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 그럼 여기서 봐봐. 사용 동그라미, 사용 동그라미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보존을 위한 사용은, 그냥 사용이 있고 보존을 위한 사용이라는 것이 있어. 알겠죠? 보존을 위한 사용은 승낙 없이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점유의 상실. 그러면 점유의 상실은 뭐라고 한다? 이퀄 뭐라고 그래? 채무자가 직접 점유, 그것을 점유의 상실이라고 얘기를 해. 자, 427. 유치권 행사하죠? 채권의 소멸시효는 뭘 한다? 진행한다. 이렇게. 자, 428. 부동산 유치권은 대부분의 경우 사실상 최우선순위의 담보권으로 작용하므로, 봐봐. 사실상 최우선순위의 담보권을 작용, 거기까지 가로 묶어봐. 이런 무슨 말이죠? 유치권은 경매가 돼도 소멸한다, 안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치권은 경매가 돼도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다른 담보 물권자에 대하여 그 성립의 선후를 불문하고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여기 봐봐.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은 우선 변제를 받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봐봐. 내가 이 물건을 이렇게 점유하고 있죠? 유치하고 있죠? 근데 이 물건이 경매가 됐어. 나는 경매 대금에서는 돈을 못 받아. 근데 경락받은 사람이 이 물건을 마저 가져가려면, 또는 들어와서 잠을 자려면 유치권자한테 나가라고 해야 되죠? 그 유치권자 언제 나가? 돈을 받아야 나가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은 없는데 물건을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들어올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줘야지 내가 물건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유치권자는 법에 의해서는 우선 변제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경락이한테 돈을 받아 못 받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경락을 들어간 사람은 유치권자가 1억이 있다 그러면 1억이 떨어질 때까지 경매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유찰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상으로는 우선 변제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법률상으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왜냐면 돈을 갚지 않으면 물건을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경락받은 사람이 대신 돈을 갚아줘야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사실상 우선 변제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자기의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429. 그냥 줄고 권리금 절대로 안 되죠. 또 그다 써 보증금,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 세 가지를 암기하라고 그랬죠. 유치권이 안 되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뭐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 안 돼. 그 다음에 430은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고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소유권 등기까지 넘겨준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매매대금 채권, 대금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밑에 매매대금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딱 간단히. 권리금, 보증금, 매매대금 안 된다. 431. 갑이 병으로부터 건물 신축 공사를 수급한 을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그 공사 현장에 시멘트 많이 들어본 말이네. 시멘트 어디서 들어봤죠? 우차차에서 들어봤네. 뭐 시멘트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 그거 몰라? 공부하고 있다는 증거야. 공부하고 있다. 알겠죠? 공부하고 있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뭐 누구의 개그는 시멘트 뭐 이렇게 하잖아요. 몰라? 좋아.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너는 걱정하지 마. 내가 보고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오케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시멘트 모른단 말이에요. 자, 아주 좋은 일이에요. 알고 있으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물품 외상대금 채권이죠. 봐봐.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짓는데 시멘트를 공급한 사람이 그 시멘트 매매대금 있잖아요. 그걸 못 받으니까 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돼? 안 돼? 안 돼. 그건 공사대금이 아니고 시멘트에 대한 매매대금이죠.
그래서 물품 외상대금 채권이죠. 유치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대금 채권에 또 한 가지가 빠졌죠. 옆쪽으로 써. 431 맨 끝에다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써요. 계약 명의 신탁. 계약 명의 신탁에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권. 계약 명의 신탁에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권. 계약 명의 신탁에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했어요? 됐죠? 그것도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옆줄과 X. 432.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된 후 이렇게 됐죠?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된 후. 그럼 여기요. 그 다음에 유치권 취득이죠?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를 뭐라 한다? 압류죠? 압류 등기가 된 후 바로 밑에 유치권을 취득하죠? 그럼요.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한다 못한다? 못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갑소유 주택의 증축공사를 공사대금 지급 시기를 정하지 않고 도급받은 의뢰이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갑으로부터 점유는 넘겨받았죠. 점유는. 그런데 우린 유치권이 있어. 유치권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뭐가 있고? 채권이 있고. 그다음에 뭘 해야 돼? 점유를 해야죠. 점유는 2월 1일인데 채권은 3월 1일이다 이 말이죠. 그럼 언제 유치권이 있어? 점유는 2월 1일 날 점유했어. 채권은 3월 1일 날이야. 언제 유치권이 있어? 그러면 채권은 2월 1일이고 점유는 3월 1일이에요. 언제 유치권이 있어? 이건 3월 1일? 여기는 밑에는. 여기는 언제? 3월 1일. 채권이 없는데 점유하고 있다고 유치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거기요? 책상 하나 잡고 있어 봐. 점유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채권이 없는데 점유하고 있으니까 나는 오늘부터 유치권이다. 돼? 안 돼? 안 되죠. 유치권 하려면 뭐해서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못 받아야지. 알겠죠? 그러니까 먼저 점유했어도 채권이 없으니까 안 되죠. 먼저 점유했는데 공사는 늦게 끝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채권이 발생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봐봐. 기입 등기가 맞춰진 후 압류 등기가 된 후 공사가 완공. 공사가 완공 그만은 이퀄 채권의 변제기 도래 이 말이죠. 공사가 완공돼야 돈 받을 거 아니에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죠. 먼저 점유하고, 알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중에 채권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압류 등기 후에 채권이 발생했죠? 그러니까 압류 등기 후 유치권 취득이다 이 말이죠. 기입 등기가 맞춰진 후 공사를 완공 그 말은 기입 등기가 맞춰진 후 유치권 취득 이 말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경우는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됐죠? 자, 433 여러분 그럼 죄송한데요. 그러면 433번에요. 세 번째 줄 봐봐. 세 번째 줄 보면 두 번째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맞춰지기 전에 줄고 433번에 맨 끝에 위에 세 번째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맞춰지기 전에 바로 밑에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그 다음에 바로 위요. 그 기입 등기가 맞춰진 후 공사가 완공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공사가 완공, 그러면 완공은 변제기 도래죠. 여기서부터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 다음에요. 지금 여기 보면 갑소유 토지에 근저작권이 설정됐죠. 근저작권이 설정됐지 먼저 압류가 있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근저작권이 설정된 후 갑이 위 토지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 을에게 위 토지의 점유를 이전하면서 울라이금 유치권을 취득했죠. 그럼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유치권 취득했죠. 알겠죠? 그래서 을은 원칙적으로 위 유치권을 내서 그 후 동그라미 그 후 근저작권 실행을 위한 토지에 관한 경매 절차에 그 후를 주로 안 갔네요. 그 후 경매 절차의 매수인. 그러면 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압류해야 되죠. 경매를 압류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후에 압류가 있었다 이 말이죠.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장난이죠. 말장난 지금.
알겠죠? 우리가 이제 언제 해야지 대항하고 못하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말장난이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을 보셔요. 435. 저당 부동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이 없다. 우리는 봐봐요. 피담보채권은요, 원금, 이자, 위약금, 원금과 이자와 위약금은 뭘 해야 돼? 등기, 지연 이자를 몇 년분? 1년분,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 1년분이라는 것은 후순위 권리자 때문에 그렇고 채무자는 전부를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 즉 후순위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연이자는 1년분만 보장받는다. 모두 다 보장을 받는다. 모두 다 1년분 이상의 지연 손해에 대해서 효력에 미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36은요.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죠. 없는 경우 동그라미 하고 없는 동그라미 하고 있는 경우는 1년분만 원칙. 1년분만 원칙이죠.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1년분만. 그 다음에 436은요. 건물의 저당권이 있죠. 원칙적으로 그 건물에 부속된 창고. 이 부속된 창고를 뭐라 한다? 부합물 아니면 종물이겠죠. 부합물이나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뭐한다? 미친다. 그럼요 436번부터 우리가 쭉 보면 밑에 계속 이렇게 436부터 430 뭐죠? 9 계속 나오죠. 여기 보면 이거 뭐죠? 우리가 한번 시험 챕터를 했었는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 전후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그다음에 또 뭐 등기를 불문하고 그다음에 뭐죠? 경매 목록이죠. 경매 목록을 불문하고 그다음에 뭐다? 그래서 종물이나 어디요? 부합물이나 종물에 뭐한다? 미친다. 이렇게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은 딱 이걸 암기해야 돼.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그게 뭐요? 경매 목록에 있냐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만 한다? 미친다. 이것만 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하나라도 아웃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436은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그 건물에 부속된 창고는 부합물하면 종물이니까 미친다. 437 저당권 설정 전부터 종물은 전부터 존재할 필요가 없다. 뭐를 불문한다? 전후를 불문. 438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저당 부동산에 뭐에 미친다? 종물에 미친다. 439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죠. 건물을 뭐라 한다? 소유권이니까 주된 권리죠.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종된 권리에 도모한다, 미친다 이렇게. 알겠죠? 이 하나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40은요. 저당권과 전세권이 경합하죠. 그러면 저당권과 전세권은 뭐라 한다?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은 누가 우선한다? 먼저 등기된 사람, 등기 선후에 따른다. 알죠? 등기 선후. 441 성숙한 농작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이것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죠.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성숙한 농작물, 명인 방법만 갖춘 수목, 또 뭐가 있어? 저당권이 될 수 없는 거 두 가지가 더 있어. 뭐? 다 썼죠? 지역권, 등기된 임차권. 지역권이나 등기가 된 임차권, 그런 것은 저당을 잡을 수가 없어.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농작물 안 돼, 명인방법 안 돼, 지역권 안 돼, 등기된 임차권 안 돼. 알겠죠? 그러나 전세권과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하여 등기된 좀 봐봐. 타인의 토지 위에 가로 묶고 무단으로 건축하여 등기된 주택, 남의 땅 위에 무단으로 건축하든 말든 이것은 누구의 것이다? 건축주가 원시취득이죠. 그런데 그 건물이 지금 뭐가 돼 있어?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를 할 수 있어?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저당권은 등기나 등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등기나 등록을 못하면 저당권은 안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해. 그래서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41은요. 저당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채권의 변제, 이때의 변제는 뭐죠? 우선 변제죠. 이때의 변제는 우선 변제를 받게 하죠.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누구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누구예요?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누구예요?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 봐봐.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 언제요? 2월 1일. 저당권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병이죠. 병이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매수한 사람, 매수인.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매수인이죠. 제3취득자다. 이렇게. 여러분, 제3취득자는 어떻게 돼요? 경매전이 있고, 경매후가 있죠. 경매후, 경매전, 경매후. 그럼 경매전은 뭐예요? 경매전에는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변제기 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도, 채무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채권을 뭐라고? 변제하고, 등기 뭐를 한다? 말소를 청구하고, 그러면 채무자에게 뭘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 뭘 행사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매가 되면은 뭐가 될 수 있다?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비용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권의 순서를 보면은 1번이 뭐죠? 저당권 실행비용, 2번은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3번은 최우선 변제, 4번은 당해세, 5번은 우선 변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비용,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이것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최우선 변제보다 더 먼저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경매인이 될 수 있죠? 443은요,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익난 손해배상.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를 뭐라 하죠? 등기를 하죠. 저당권 실행비용하고 지연배상 1년분은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되죠. 저당권 실행비용은 있지만, 뭐는 없다?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 우리가 지연이자 1년분이라는 것은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그런 거죠. 아니, 있을 때.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없다? 그러면 1년분뿐만 아니라 모두 다 담보될 수 있다. 444. 저당권은요, 종전권이죠.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 청구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445. 부동산 일부 공유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이 분할이 되죠. 그 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줄곧 종전의 지분 비율대로 전속하고, 알죠? 종전의 지분 비율대로 전속하고 동그라미하고 분할물 위로 집중 X, 분할물 위로 집중 X, 이렇게요. 자, 여러분요, 446은요, 여러분 놔두고 447을 봐. 피담보 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이렇게 됐죠? 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마쳤죠? 그러면 우리 봐봐. 내가 아까 우리 뭐라 했죠? 전세권 여기 아까 말했죠? 전세권만 있는 게 아니죠. 전세권은 1억이죠. 이 전세금 1억은 이것은 채권이죠. 채권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요,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의 건물에 이렇게 전세권 등기를 하죠? 전세권 등기를 하죠? 이것은 뭐죠? 이것은 물권의 문제이고, 이것은 무슨 문제죠? 채권의 문제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전세권을 이전한다고 등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채권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한다? 통지나 승낙을 하든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라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요, 저당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의리업한테요 1억을 빌려줬죠. 이것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갑의 건물에다가요 이렇게 저당을 잡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당권 등기를 하죠. 그런데 이 을이 이 채권을 병한테 양도하고요. 병한테.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도 병한테 해서 병한테 부기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병이 당연히 저당권자가 되죠. 저당권자가 되지만 이 채권에 있어서만큼은 일반적인 채권 양도를 하면 안 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 넘겨받고 저당권에는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냐 이 말이죠.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없는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왜요? 우리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라고 하는 것은 제3자에게 뭐 하기 위한 것이다? 대양하기 위한 거지.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봐봐. 피담보 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를 한 자는 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마치죠. 그럼요, 세 번째 줄 채권 양도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줄거 봐.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그것을 뭐냐? 통지점 찍고 승낙. 통지나 승낙 이 말이죠. 그래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왜요? 우리가 경매를 할 때는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를 해요? 채권에 의해서 경매를 해요? 저당권이죠. 저당권 물권에 의해서 경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에 관한 대항 요건이 없다 할지라도 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격려받은 사람은 저당권자로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자, 448은요. 갑은 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 X토지를 병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그 후 갑은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갑은 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을은 병을 상대로 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근저당권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간단한 문제인데. 그럼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봐봐. 갑하고 그러고 있죠? 을이 갑한테 이렇게 불려주죠? 그리고 갑의 건물에다 이렇게 저당을 잡았죠? 저당을 잡고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요. 이 갑이 이 물건을 병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병한테. 이거 병을 뭘 한다? 제3 취득자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 현재 누가 소유자죠? 병이 소유자잖아. 병이 소유자. 그럼 이 갑은 이제는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는 아니지만 갑이 만약에 을한테 이 돈 1억을 다 갚죠? 다 갚으면 어떻게 돼요? 주된 권리가 없어졌죠?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없어지죠?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니까 이 등기를 말소해야 되죠? 말소를 누가 하느냐? 갑이 말소할 수 있고 병이 말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병이 말소하면 병은 소유자로서 말소하는 것이고 물권적 청구권. 만약에 갑이 말소하죠? 갑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 시험에 한번 나온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갑은 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X토지를 병에게 근저당권. 여기가 병이네요. 병. 이게 갑이네요. 알겠죠? 그 후 갑은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다. 여기 산 사람이 을이네요. 이렇게. 이제 됐죠? 여기는 갑이고, 그 다음에 채권자가 누구고? 병이고. 매수한 사람 누구다? 을이죠. 을. 그러니까 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을은 직접. 알겠죠? 그 다음에 갑은요? 갑은 누구로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이렇게요. 그래서 갑은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해준 경우 갑은 채무를 모두 변제한 다음 을은 변제한 경우 을은 누구를 상대로? 병을 상대로. 여기 을은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 이퀄 소유자. 제3취득자 또는 소유자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그건 여러분요. 물권적 청구권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갑 있죠. 갑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 청구. 갑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요 449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죠. 그러면요 저당권 말소 등기가 격려 피담보 채권의 말소 소멸로 동그라미 소멸로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은 당연 소멸.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을 해. 당연히 소멸을 해. 알겠죠? 말소 등기 없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을 해. 알겠죠? 계세요? 그런데 저당권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그래서 저당권 말소 등기가 뭐가 되기 전에? 격려가 되기 전에, 말소가 되기 전에 저당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했다? 그렇더라도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때문에 없다?
써 거기다가 공신력 X.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잖아.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죠. 변제하면은 저당권은 그 자리에서 소멸을 해. 등기는 무효가 돼. 말소해야 되는데 말소되기 전에 그 등기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 이 말이죠. 그래도 그것을 넘어온 사람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이미 등기가 뭐가 돼 있어? 무효가 됐어. 무효인 경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50 제3취득자 여기 아까 있었는데 제3취득자도 뭐가 될 수 있어? 경매인이 될 수 있고 저당권은 장래의 채권을 담보 장래 동그라미 근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452 저당권 설정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원인 없이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453 저당 부동산의 매매로 매매대금 청구권 매매대금 위에다 써 차임 매매대금이나 차임에는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상대위 가로로 묶고 멸실 훼손 공용징수의 경우 멸실 훼손 공용징수의 경우 이렇게 자 454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그 피담보 채권이 뭐가 됐어? 확정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죠? 그럼 언제 확정되죠? 확정 동그라미 경매 신청 시 확정되면 딱 두 가지죠. 확정된 채권을 그날 변제해야 되는데 3개월 뒤에 변제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지연이자 지연손해는 당해 채권 최고의 피담보 채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은 담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다시 그래서 확정이 되면 확정 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줄고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맨 끝에 담보된다. 그 다음에 옆줄 긋고 뭐라 쓰냐?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은 제외 455 근저당권이 유효하기 위해서는요 당연히요 피담보 채권을 발생해가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법률행위란 말이 뭐예요? 설정 합의 있죠? 저 근저당권 설정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56은 놔두고 457이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의 관계에서는 피담보 채권의 총액이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넘는다. 피담보 채권의 총액 가로 묶고 4억 채권 최고액 3억 넘는다. 그럼요 누구요? 채무자 맨 앞에 채무자로 돼 있죠? 채무자는 언제요? 채권 전부 변제 써요. 거기다가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그래서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했어요. 옆줄 긋고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 이렇게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 이렇게 잠깐 쉬었다 여러분요 채권법부터 오도록 할게요.